네, 지난 시간에 나와 글쓰기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87학번인데 1987년이라는 그 시기가 되게 엄혹한 시기였죠. 그리고 정말 촌에서 공부만 하다가 올라왔는데 맨날 데모하고 수업 거부하고 추루탄 맞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혼돈,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구호를 외치고 같이 수업 거부하고 하면서도 그게 정확하게 저한테 내면화가 잘 되지는 못했죠. 좀 겉도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갈증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과 공부보다는 다른 책들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대학생도 됐고 이러니까 좀 허세 장렬, 허세가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헌책방을 가서 뭐 문학 잡지들이 있어요. 사상계, 과월호, 그다음에 문학 사상, 뭐 문학 세계, 그런 문학이란 이름에 붙어 있는 정말 많은 그 문학 책들 문고판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한 이만큼 사가지고 가격이 얼마 안 했으니까 과거로 뭐 5년 전, 몇 년 전 거를 다 사서 이제 기숙사에 쌓아놓고 막 읽었죠. 이제 법대를 와서 법서를 딱 보니까 너무 건조한 거예요. 너무 건조하고 약간 비인간적인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대부분 이제 독일 이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법서라고 하는 것이 그 착착착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라서 감성이 풍부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저에게는 이게 전공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학 잡지들을 엄청 많이 봤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스스로랑 이제 생각을 했죠. 그 어떤 약속을 했죠. 이제는 헛짓하지 말고 일단 공부에 집중하자. 최대한 빨리 공부에 집중하는 게 그래도 집을 위하는 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뭐 공부에만 집중을 했죠. 그러면서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법서를 제외한 일체의 어떤 이렇게 글을 읽는다는 행위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문 정도 보고, 그러니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이 아주 이론적인 글 읽기와 글쓰기에 나 스스로를 푹 빠뜨려야 이 수험 생활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몰입하자, 이런 생각이 컸었습니다. 물론 그 법대 시화전, 대학 축제 때 시화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4학년 때는 또 시 비스무리한 걸 하나 써가지고, 그때 이제 법대에서 시를 쓰면은 미대 학생들이 좀 도와줘서 시화전, 그때 엄청 좀 유치한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막 내고 막 그랬었는데, 여하튼 이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완전히 기름기 다 빼고 법서에만 몰입을 했었죠. 정말 다른 책들은 거의 읽어보지도 않았었습니다. 덕분에 뭐 사법시험을 빨리 끝낼 수 있었고, 이제 사법시험이 끝나고 나자 뭔가 갈증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너무 이렇게 삭막한 글 읽기, 글쓰기만 했는데, 원래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글쓰기를 좀 하고 싶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미뤄두었던 온갖 문학 잡지들, 소설책들 밀린 거, 제가 고시공부 한 4, 5년 하면서 밀렸던 책들을 막 엄청나게 섭취를 했었죠. 따라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소설을 좀 써보고 싶었었어요. 원래 이문열 작가가 따지고 보면 제 중학교 선배기도 해요. 그분이 밀양 중학교를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 엄석대, 그 사람이 자기 그 밀양에 있을 때 학교에 그 뭐 친구였는데, 뭐 밀양에 무슨 갈비집 사장이 그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분의 그 대하 소설 중에 변경이라고 하는 긴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배경이 밀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 대학교 때는 이문열 소설이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이문열 소설의 특징이 대단히 감성적이면서도 대단한 논리적인 글쓰기였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문열 책을 그 당시에 들고 다니면 저 그런 좀 뭐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고 좀 뭔가 지성인이라는 대접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자기가 그래도 고시 공부를 좀 해봤던 그 경험이 글을 좀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소설에 접목을 하니까 오히려 시너지가 나더라. 그 얘기를 제가 한번 그래서 우연히 읽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면 어떻겠나. 그리고 법학책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많은 글감들이 있어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정말 선생님이 글재를 제목을 던져줬을 때 제 빈약한 경험과 빈약한 상상력에서 글짓기를 했던 것에 비해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 뭐 형법, 민법 정말 다양한 판례들을 보면서 그게 결국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야, 이런 얘기들을 좀 소설로 꾸미면 어떻겠나. 그리고 너무 감성 위주의 소설이 아니고 뭐 유려한 문체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전달하되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설 쓰기에 사법시험 끝내놓고 소설을 쓴다고 또 막 되게 껍적거렸어요. 몇 개 쓰기도 하고 단편 소설. 그래서 이 허세 장렬인 사람들이 또 한 번씩 도전하는 게 신춘문예잖아요. 택도 없는데 그래도 신춘문예 한번 이게 응모해보고 싶어서 보통 한 8월부터 이제 시작하죠. 8월부터 준비해가지고 보통 마감일이 뭐 11월 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 1월 2일 날 딱 그 새해가 되면서 신문에서 발표를 하죠. 뭐 당선자. 그래서 제가 단편 소설 부분에 한 2년이나 3년 정도 계속 응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다 낙방이었지만. 그래서 고시 공부 때 되게 메말랐던 정서를 급속하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글 쓸 일이 별로 없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글을 좀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게 PC통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96년도가 제가 이제 군법무관 마칠 때였는데 이제 그때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군법무관 마칠 때쯤 제가 하이텔에서 그 커뮤니티 그룹을 하는 게 만들었었죠. 커뮤니티를. 그게 이제 F1이다. F1이라고 하는 게 F1이 도움말.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신림동에 안 올라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면 굳이 뭐 이렇게 서울까지 안 와도 되지 않겠나. 신림동까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도움말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사법시험 게시판,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기술고시, CPA 뭐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16년 10월 11월인가 그때 그걸 만들었고 나중에 한 6,000명까지 갔었어요. 그거. 그때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그 회원들에게 제 메시지를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얘기를 이제 곧 변호사가 될 거니까 그때는 이제 변호사 되기 직전이었으니까 뚜벅이 변호사의 하루라는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글을 올리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96년부터 이제 저는 뚜벅이 변호사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는데 그 뚜벅이 변호사의 하루가 이제 제가 변호사 97년 되면서부터도 계속 제가 연재를 했었고 그 하이텔 게시판에 제가 시사비였죠. 그 커뮤니티 운영장. 그래서 그때 제 생활을 이렇게 수필처럼 쓰는 연습을 그때 많이 했었고 또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 글을 또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1년차 때부터 이제 그런 뚜벅이 변호사의 하루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